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글로벌 속성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글로벌 속성. 지금 아까 언뜻 보시기에 제가 여기 체크박스에 read only라는 걸 썼더니 안 먹혔죠? 여기 보면 제가 체크박스에다가 이렇게 read only 하면 안 먹힙니다. 여기 눌리죠, 그죠?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친구는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속성들은 그 요소에 딱 맞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타입이라는 속성은 인풋에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HLR에다가 타입을 쓰면 안 먹히겠죠. 밸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속성을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요소에 쓸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자, 보면 자, 그것을 우리가 글로벌 속성이라 불러요. 한번 볼까요? 자, 글로벌 속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요소에 정의할 수 있는 공통 속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풋에는 인풋의 전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요소에 적용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ID, 클래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나가듯이 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자, 여기 스타일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개체의 출력 정보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요 스타일이라 부르고요. 출력 정보. 어떻게 출력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인풋 요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출력하게 하는 것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실 때는 아까 요 검사하는 걸 띄우셔야 돼요.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해서 검사하시면 되고요. 검사. 자, 검사하면 자, 요 창을 밑에도 띄울 수 있고 오른쪽에도 띄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 창을 오른쪽에 띄우려면 자, 여기 점점점 보이세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왼쪽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자, 그리고 얘를 밑에 있는 거를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타일. 계산됨이라는 것도 추가됐네요. 스타일, 계산됨. 자, 지금 보면 여기 색깔 어떤 px를 가지고 있고 자,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설명. 자, 요것이 이제 스타일이고요.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는 흰색이고 요 볼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테두리를 얘기해요. 요 테두리 색깔은 약간 회색이네요. 그죠? 회색. 어제 제가 요거 설명해 드렸죠? 여기 RGB고요. RGB, 레드, 그린, 블루. 요 색깔을 0부터 255까지 사이의 색깔을 섞는 거예요. 다 섞으면 이렇게 회색빛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섞으면. 얘는 이제 완전히 다 섞어서 흰색이고요. 자, 보면 EPX래요. EPX. 요 두께가 EPX라는 거죠. 색깔도 이렇게 있고요. 자, 요런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자, 여기 인풋 요소 보이죠? 인풋 요소가 아니라 제목에다 마우스 오른쪽 해서 검사. 자, 검사. 자, 요 친구의 지금 현재 뭐예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블럭이래요. 자, 블럭. 자, 우리가 또 배우긴 해야 될 텐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한 칸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블럭이라 부릅니다. 한 칸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속성. 그다음에 지금 글자 크기가 꽤 크죠? 32px. 자, 그다음에 글자 크기.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두께가 700. 이것도 두꺼운 편이죠? 두꺼운 편이고요. 지금 보면 높이도 이렇게 있고요. 높이. 그다음에 요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마진. 여기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배워볼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위아래에 21.44, 21.44 이렇게 보이죠? 요게 지금 마진이고요. 마진. 왼쪽 보면 왼쪽에 자, 요렇게 내 블럭이 있으면 내 주변에 못 접근하도록 요렇게 밀어내고 있는 크기가 있을 거예요. 요게 요 마진입니다. 마진. 내 주변에 오지 마. 이런 거죠. 내 주변에 이만큼 오지 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볼더고요. 볼더. 볼더. 자, 그래서 이런 속성들로 우리가 이 요소의 디자인을 렌더링 할 수 있는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스타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 변경. 그 속성을 우리가 스타일 속성이라 불러요. 스타일 속성. 노드 개체의 출력을 정의하는 속성. 그럼 이제 기본값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겠죠? 기본값이 있고 그걸 우리가 바탕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라는 게 존재해요. 식별자, ID, 클래스 식별자. 자, ID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고유 식별자를 ID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도 ID를 지정하면 고유 식별자가 되었죠. 자, 클래스는 복수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복수의 이름.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룹핑을 하는 거죠. 어떤 그룹핑. 자, 복수의 이름. 그 다음에 타이틀은 툴팁이에요. 내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툴팁이 이렇게 뜰 때가 있죠. 툴팁. 뭐 이 인풋은 ID입니다. 뭐 이런 식의 뭐 툴팁. 팁인 거죠, 팁. 이런 걸 우리가 타이틀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요 네 가지는 글로벌 속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ID랑 클래스 식별자가 될 것 같네요. 뭐 스타일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처리기. 내가 이제 클릭하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걸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인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뭔가 포커싱이 되죠. 포커싱. 자, 클릭하면 이렇게 포커싱이 됩니다. 얘도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드가 되죠. 체크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처리기라 불러요. 자, 이벤트 처리기. 자바에서 이 이벤트 처리기는 어떤 걸 정의했어야 되나요? add event listener라는 걸 썼어야 되죠. 똑같아요. 얘도 add event listener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글로벌 애트리뷰트를 요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타일.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 스타일을 다른 말로 CSS라고 불러요. CSS. 자, CSS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시트는 이제 그냥 명세표라는 뜻이고요.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뜻 때문에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를 줄여서 CSS라 부릅니다. 그럼 이 캐스케이딩 무슨 뜻일까요? 뭔가 물려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려받는다. 내가 이제 이런 계층 관계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 스타일이 물려받아진대요. 자, 물려받아진대요. 자, 그래서 이런 계층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캐스케이딩. 자, 여기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 인라인, 뭐 인터라인, 익스터라인 이런 게 있는데 익스터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층을 얘기하면 부모, 자식 뭐 이런 게 있겠죠. 부모한테 적용된 게 자식한테도 적용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좀 다른 개념 꼭 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후에 좀 배우셔야 되는데 뭐 아이디, 뭐 클래스, 태그, 전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배워볼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웠어. 그러면 자식도 폰트 사이즈가 같이 커지고 이런 계층 적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 스타일 적용법 한번 볼게요. 자, 스타일은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써야 되고요. 태그.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작성법이 있습니다. 자, H1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을 때는 H1 또는 아까 얘기했던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선택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 선택자는 좀 이따 배워볼 건데 샵은 ID 선택자고요. 점은 클래스 선택자고 아무것도 안 쓰면 태그 선택자예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자손은 아무것도 안 쓰면 자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좀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좀 어려우니까. 자, 우선은 스타일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오셔서 프로젝트. 자, 글로벌 속성으로 스타일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HTML 와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HTML. 자, L04 스타일로 지금 지을게요. 그렇죠? 스타일. 스타일과 글로벌 속성이 위치가 이상하게 됐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옮길게요. 자, 여기 HTML을 찍은 줄 알았는데 여기로 찍었네요. 자, 제목은 타이틀은 스타일과 글로벌 속성이에요. 스타일과 글로벌 속성. 오셨네요? 네. 자, 여기 올리고 글로벌인데 글로벌이라고 했네. 자, 우리 스타일부터 한번 좀 해보죠. 자, 스타일부터. 자, 내가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는 보통 이 메타 헤드에다가 씁니다. 물론 여기다가 써도 상관없는데 스타일 태그는 보통 여기다가 쓰고요. 스타일. 자, 작성법은 내가 어딘가에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고 싶은 걸 쓰세요. 이렇게 나는 바디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하면 뭔가 주겠다 이 뜻이에요. 뭔가 주겠다. 자, 이 스타일은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뭐 백그라운드 이런 게 있겠네요. 백그라운드. 자, 컬러로 줘볼까요? 컬러. 핫핑크. 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자꾸 번역하라고 뜨면 누구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번역하라고 자꾸 뜨면 요거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영어라서 한국어로 바꾸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코리안. 이제 번역이 안 뜰 거예요. 자, 안 뜨죠? 자, 다시 와서 자, 지금 우리가 스타일로 바디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변경하고 있어요. 변경. 자, 내가 여기다가 H1 하고 주먹을 써볼게요. 스타일과 글로벌 속성. 그럼 현재 지금 이 친구는 배경 색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핫핑크가 되었죠? 핫핑크. 자, 내 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다. 지금 현재 부모의 배경색을 자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H1에 배경색을 바꾸고 싶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그냥 똑같이 핫핑크라 찍고 자, 왼쪽에 보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 콕 찍은 후에 자, 살짝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바뀌었죠? 자,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표기법을 헥스 표기법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이게 레드
레드를 전부 다 쓰겠다는 거죠. FF라는 거는 우리가 비트로 이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요거 하나가 4개의 비트로 표현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6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2개니까 총 8개죠. 그러면 다른 말로 1바이트로 뭘 표현하겠다? 레드인 색깔을 표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FF라면 전부 다 정기적 신호가 있는 상태, 꽉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빨간색은 꽉 차 있고, 뭐가? 그린 블루는 조금씩 차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핑크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금 폰트 색깔이 있어요. 자, 폰트 색깔. 자, 내가 폰트 색깔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 H1은 바디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바디를 바꿔도 되고, 그죠? H1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컬러를 화이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로 바뀌었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쓰고 있어요. 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식이 물려받아서. 자, 나는 지금 바디 전체에 화이트를 줬더니 H1도 나는 화이트를 안 줬는데 화이트가 되었죠. 오케이. 자, 이게 캐스케이딩 스타일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H2하고 CSS 이렇게 할게요. UL에 LI가 3개. 자, 어떻게? UL의 자식으로 LI가 3개. 자, 이런 걸 우리가 선택자에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써볼 건데. 자, 그리고 탭. 지금 보면 부모의 스타일을 자식이 물려받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캐스케이딩이고요. 자, 하지만 나한테 스타일이 적용돼 있으면 내 스타일이 우선이겠죠? 나한테 스타일이 적용돼 있으면 내 스타일이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컬러를 아쿠아 이렇게 해볼까요? 아쿠아.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현란하게 바뀌었네요. 저 자식의 스타일이 우선 적용돼. 자, 이것도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배우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친구가 선택자의 일부예요. 자, 선택자의 일부. 이런 선택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그 선택자라 불러요. 태그 선택자. 이걸 뭐라고 한다? 태그 선택자. 자, 우리 스타일에서 주석도 한번 써볼게요. 스타일 주석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바 주석이랑 똑같이 생겼죠? 자바 여러 줄 주석이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슬러시 별 슬러시. 요게 스타일의 주석입니다. 자, 이렇게 H1 또는 body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 불러요. 태그명으로 선택자를 쓴다 해서 태그 선택자.